반갑습니다. 복지 코콕입니다.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수업을 듣는 분 모두 아직은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개편된 교재를 이용해서 한 번도 시험을 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 출제 경향 또한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교재를 분석하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러한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고 실습을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 후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음식을 잡는다. 상황별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상자가 이 80세 여성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동작과 말이나 행동 등으로 보조를 하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그리고 수행을 하면 위험한 일, 즉 수행을 못하는 일 등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이 여성은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지시를 했죠. 그죠?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을 제공했더니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먹을 수는 있는 거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수저를 사용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음식을 잡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난 뒤에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파악한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수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로 지시하며 지켜본다. 네, 이렇게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서툴지만 몇 번 먹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수저 사용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손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지시를 통해서 몇 번 서툴지만 몇 번 수저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손으로 먹게 한다면 수저 사용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수저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저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지 그냥 손으로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수저 사용하는 그 관절 움직임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4.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행동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말이나 몸짓으로 수저를 들고 음식을 드시라고 했을 때 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파악을 해서 스스로 수행할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5. 보조가 필요한 행동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역시 할 수 없는 일을 파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그러한 일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한 돌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일상생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네요. 그리고 물을 컵에 따르는 것도 힘들어서 요양보호사가 물을 컵에 따라주기 때문에 물을 컵에 따르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손으로 잡아서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리기 때문에 컵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건 역시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역시 컵을 테이블에 놓는 행동도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속하겠습니다.
1. 식사 후 물을 마실 때마다 지시를 하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모두 할 수 없는 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요. 2. 무거운 컵을 손에 쥐어 주어서 컵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한다. 역시 안 되겠고요. 스스로 컵을 바닥에 놓을 수 있을 때까지 훈련,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훈련해서 억지로 하게 하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도와드립니다. 4. 식사가 끝나면 물을 컵에 따라와 준다. 정답이겠네요. 식사가 끝나면 직접 요양보호사가 물을 컵에 따라 주어서 수분 섭취가 되도록 돕습니다. 5. 물을 흘리더라도 스스로 마실 수 있도록 말로 지시한다. 역시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일과 말과 몸짓으로 설명해야 수행하는 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을 하실 때에는 우선에 하위 행위 살펴봐야 하는데요. 치매로 진단받은 73세 남성 B씨는 양치질을 하기를 거부한다. 요양보호사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하위 행동 1개가 나왔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손에 쥐어주자 칫솔을 입안에 넣고 두 번째 행동이 나왔고요. 문지르고 또 물로 입안을 헹구는 행위 네 번째 행위가 나왔습니다. 헹궜다. 칭찬을 한 후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헹구고 칫솔을 헹구는 행위 그리고 B씨에게 칫솔을 제자리에 놓도록 유도하였으나 제자리에 놓는 행위가 6번째로 나왔습니다. B씨는 세면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욕실을 나갔다. 여기에서 이 모든 하위 행동들이 스스로 수행 가능한 것인지 말이나 몸짓으로 도움을 설명을 줘야지만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라는 얘기는 치매 대상자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 없이 바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에 들어갈 것이고요. 대상자의 손에 쥐어주자 몸짓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손에 쥐어주자 칫솔을 입안에 넣고 그다음에 문지르고 물로 입안을 헹구는 행위 2번부터 4번까지는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여러 행동들이 나올 때는 마침표라는 문장 보호를 보시고 이것이 다 연결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헹구고 이때도 대상자에게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B씨에게 칫솔을 제자리에 놓도록 말로써 설명을 했죠.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하고 말로써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칫솔에 치약을 묻히도록 지시 아니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고요.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입안을 물로 헹궈주나요? 이것은 손에 쥐어주자 스스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물로 헹궈주지 않고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하면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3번째, 대상자의 칫솔질이 끝나면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제자리에 놓아두라고 지시한다. 정답이겠네요. 놓아두라고 유도했으나 B씨는 놓아두지 않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시켜 드려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4번 양치가 끝나면 대상자 스스로 칫솔을 헹구도록 지시 안 되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치아를 칫솔로 문질러 주는 것 역시 아니죠. 손에 쥐어주는 몸짓으로 설명을 하면 대상자는 문지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목욕을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잘못 대처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1. 목욕을 하는 이유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라도
그 이유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면 목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대처하고 있는 거고요. 2번 목욕 후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며 유도한다. 역시 목욕하고 나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며 유도하는 것 또한 잘 대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번 목욕 전 갈아입을 옷을 요양보호사가 미리 준비해 둔다. 안 되죠. 물 온도나 그 다음에 수건 또 갈아입을 옷 준비하기 등등은 목욕 준비 과정을 대상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4번 대상자의 습관을 파악한 후 목욕 순서를 정한다. 대상자의 습관을 파악한 후에 목욕 순서를 정해야지만 대상자가 헷갈려 하지 않고 목욕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5번 목욕물 온도를 대상자와 함께 체크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행동심리증상 대처법이 아닌 것은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대상자는 무감동 대상자이죠. 반응이 없다고 해도 계속 말을 시키고 또 어르신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주 작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관찰하는 것 등의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1번 좋아하는 활동을 확인하여 유도해 본다. 옳은 설명이고요. 2번 치매 대상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역시 옳은 대처입니다. 3번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름을 불러준다. 좋습니다. 4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가만히 둔다. 이것은 수집증이 있는 경우에 정상 대처법인데요. 만약 쓰레기를 가져와서 아무데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그것이 어르신한테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가만히 둡니다. 5번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서 접근해 본다. 역시 무감동 대상자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치매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하며 침을 계속 뱉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행동 심리 증상은 같은 행동을 왔다 갔다 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행동은 초조 행동입니다. 왔다 갔다 하며 침을 계속 뱉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계속 아무데나 넣어두거나 또 집인데도 집에 가겠다면서 계속해서 짐을 싸는 행동 등은 치매 대상자가 초조할 때 나타나는 행동 심리 증상입니다. 초조 행동은 치매로 인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망상, 또 환각, 수면 장애, 또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단순한 환경, 치매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7번 치매 대상자가 실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인다고 할 때 환각이네요. 환각 중에서도 환시인 거죠. 보인다고 할 때 행동 심리 증상 대처로 옳은 것은 1. 여기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죠. 환각 대상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보인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무언가 들린다라는 것, 환청, 그리고 환촉이나 환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을 요양보호사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안 되죠.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다른 곳으로 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까요? 정답입니다. 환각을 경험하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부정이나 설득, 논쟁 같은 거 안 되고요. 조용하고 온화하게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대상자의 주장이나 감정을 수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주의 전환을 하면 대상자는 환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안 되죠.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4. 헛것을 보셨군요. 헛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5.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 가족들이 걱정 많겠어요. 부정하는 거죠. 역시 부정이나 설득이나 논쟁 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경우는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는 옷 갈아입는 걸 도와주고 있다. 먼저 바지를 입기 위해 치매 대상자를 일어나게 한 후 일어나는 행동 한 개 나왔습니다. 일어나게 한 후 휘청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지지해 주었다. 바지를 잡게 했으나 바지 잡게 하는 행동 두 번째 나왔고요. 계속 바닥에 떨어뜨려서 요양보호사가 바지를 잡아준 후에 다리를 넣으라고 하였더니 지시했네요. 다리를 넣는 행동 잘 수행하였다. 다 입은 후에 스스로 바지를 올렸지만 바지를 올렸습니다. 행동이 나왔네요. 지퍼는 잘 올리지 못해서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었다. 지퍼 올리는 행동 네 가지의 행동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치매 대상자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지를 잡게 했으나 바지를 잡게 행동이든 말이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지시하는 것은 능력 개발의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능력 개발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를 잡게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계속 바닥에 떨어뜨려서 요양보호사가 바지를 잡아준 후에 아직은 덜 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다리를 넣으라고 하였더니 지금 말로써 수행을 했습니다. 다리 넣는 것은 수행할 것 같아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 입은 후에 스스로 바지를 올렸지만 이거는 잘 수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퍼는 잘 올리지 못해서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었다. 말이나 행동으로 어떠한 지시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바지 갈아입는 걸 모두 도와준다. 아니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지시를 하면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모두 도와드리는 것 안 되고요.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말로 지시하는 것 안 되죠.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말로 지시하는 것 안 됩니다. 휘청거리다가 낙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항상 바지를 잡아준다. 아니죠. 바지를 잡게 했잖아요.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을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바지를 잡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는 바지를 잡고 스스로 다리를 넣으라고 한다. 맞죠? 지금 말로써 지시를 하니까 잘 수행을 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말이나 행동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리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번 다리를 넣은 바지를 올려보라고 행동으로 설명한다. 이미 스스로 바지를 올릴 수 있잖아요. 수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동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치매 대상자를 혼자 돌보는 며느리가 다음과 같이 하소연할 경우에 공감하기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한 치매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공감은 우선에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한 방법도 공감하고 있다는 좋은 표현이 되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군요와 같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감정 등에 공감하고요. 숨겨진 감정을 공감할 때는 부정확할 수 있고 또 판단하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감에는 반영 기법도 있죠. 뭐뭐 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뭐뭐 해서 서운하시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감에 들어갑니다. 사례를 보면 시아버지를 돌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올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이나
자기는 하나도 챙기지 않는다며 투정하는 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난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감하기 기법은 집에 오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라든가 하나도 챙기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딸 때문에 서운하시겠어요와 같은 그러한 공감 기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적절한 눈맞춤으로 관심 있게 듣고 있음을 표현한다. 1번은 관심 전달 표현 기법이죠. 2. 치매 가족들은 대부분 어렵다는 걸 알려준다. 이건 조언인데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죠. 3번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이 역시 조언인데요. 조언과 정보 제공은 적절하게 하면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알려주거나 또 가족이 기존에 행하던 방법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할 때는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정보 제공이나 조언을 해주어야지 좌절감을 느끼거나 무시받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4번 언제든 도움을 제공할 것임을 알려주며 어려우면 연락하라고 한다. 이 역시 힘 도둑이 기법 중에 희망 부여하기죠. 그 다음에 5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아준다. 맞습니다. 공감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힘 도둑이를 사용하여 격려하고 있는 의사소통은 아내는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나날이 나빠지는 것만 같아 힘이 들어요. 나도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서 매번 답답해요. 이러다 아내가 어디로 없어지거나 더 상태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힘도둑이 기법은 격려하기와 또 희망 부여하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사용한다면 힘 도둑이를 사용해서 격려하고 있는 의사소통이 되겠네요. 1번 이제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정답이겠네요. 잘해 왔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했는 것이 힘도둑이에 해당하고요. 2번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힘드시군요. 이것은 공감 기법이죠. 3번 걱정 마세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 제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4번 다른 가족들에게 말씀드려보세요. 조언인데 너무 확정적인 그러한 조언을 하고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5번 약물 치료가 좋을 것 같아요.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이건 역시 조언 혹은 정보 제공이 되겠는데요. 조언이나 정보 제공은 이 남편이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을 무시한 채 다른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권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해줘야지만 좌절감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상 상황별 사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정확하게 문제 출제 경향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콕이었습니다.